삭막한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는 새벽이었다. 28의 강하늘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가등급 수술을 마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구릿빛 피부 위로 송골송골 맺혔던 땀방울이 식어갔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다름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K종합병원 외과 레지던트 1년차. 하늘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다. 어린 시절 피부색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차별과 따돌림 속에서 의사라는 꿈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책 속에서 만난 슈바이처처럼 그녀는 조건 없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명문의대에 진학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련 과정을 밟아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다. 강 선생, 여기 차트 정리 좀 부탁해. 무심하게 던져지는 지시, 그 속에는 하늘의 실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의 커피색 피부는 때로는 호기심의 대상이, 때로는 불편함의 이유가,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무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특히 병원장의 외동딸이자 동기인 박서연에게는 더욱 그랬다. 박서연. 하얗고 투명한 피부, 세련된 스타일,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그녀는 하늘과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듯했다. 실력보다는 배경으로 많은 것을 쉽게 얻어온 서연에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두각을 나타내는 하늘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날 아침, 외과 과장의 회진 시간. 중요한 VIP 환자의 수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하늘이 조심스럽게 제시한 수술 접근법에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 의견이 일리가 있군. 그 방향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지. 짧은 칭찬이었지만 하늘에게는 큰 격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싸늘한 표정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동료일 뿐이야. 하늘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어떤 검은 질투심을 담고 있는 듯했다. VIP 환자의 수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수술의 제1보조의사로 하늘이 낙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내에선 아름아름 뒷말이 돌았다. 실력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별한 배려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없지 않았다. 서연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그 누구보다 속이 뒤틀리고 있었다. 감히 저 까만 애가 나보다 먼저? 서연은 인정할 수 없었다. 병원장의 딸인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하늘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늘을 끌어내릴 계획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수술 전날 밤 하늘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작은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는 중요한 수술이었다. 그때 서연이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하늘에게 다가왔다. 강 선생, 내일 수술 때문에 긴장되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아, 괜찮아요, 박 선생.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환자 최신 혈액검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여기 특이사항이 좀 있더라고. 강 선생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이 건넨 것은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지 사본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몇몇 수치가 눈에 띄었다.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서연의 친절함에 의심을 거두고 다시 한번 차트를 확인했다. 이상하다. 내가 아까 봤을 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내가 놓친 건가? 피로 때문일까? 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서연이 준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차트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늘은 그것이 서연의 교묘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쳤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촉박했고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수술 당일 아침, 하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격한 모습이었지만 정신을 다잡으려 했었다. 수술실에 들어서 집도애인 김민준 선배가 하늘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다. 하늘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민준은 몇 안 되는 하늘의 실력과 인품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선배였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그는 하늘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조금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늘은 차마 서연의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수술은 시작되었고 하늘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어젯밤의 혼란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하늘이 지혈을 시도하려는 순간 서연이 건넨 혈액 검사 결과지에 적혀있던 특이사항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지금 시행하려는 지혈 방식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찰나의 순간 하늘은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판단과 원래 차트에 기록된 정보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선생, 침착하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민준은 하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하늘은 민준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다행히 환자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을 나오며 하늘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서연이 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면 끔찍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등골이 오싹했다. 민준이 하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잘했어, 하늘아. 네 덕분에 살았다. 아닙니다, 선배님.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은 좋지만 가끔은 내 실력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아까 수술 중에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네 표정이 안 좋던데.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서연과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서연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하지만 하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행동이야. 하지만 선배님, 증거도 없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늘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하늘아, 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민준은 단호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행동하며 VIP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강하늘 선생이 경험이 부족해서 오늘 수술 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찔하네요. 서연의 교묘한 이간질과 거짓말은 삽시간에 병원 내에 퍼져나갔다. 하늘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녀의 출신 배경을 들먹이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익명 게시판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혼혈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실력도 없는데 무슨 백으로 저런 큰 수술에 들어간 거지? 병원 물 흐리는 사람은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늘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말들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의 검은 피부색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섬광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작은 자취방 침대에 홀로 웅크린 채 하늘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의사가 되겠다던 꿈, 그 꿈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걸까?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작은 불씨 또한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다음 날 하늘은 헬쑥해진 얼굴로 출근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온몸에 와닿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민주는 그런 하늘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돕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서연의 뒤에는 병원장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다발성 외상 환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마침 수술 가능한 외과 의사들이 모두 다른 수술에 들어가 있거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하늘과 서연, 그리고 몇 명의 간호사들 뿐이었다. 강 선생, 박 선생, 지금 당장 이 환자 수술 준비해. 수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하늘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저는 이런 큰 수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강 선생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연은 책임을 회피하며 하늘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였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시간이 없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자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해냈다. 수술실에서 나온 하늘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일은 병원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늘의 실력과 헌신적인 모습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고 그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상황을 더욱 참을 수 없었다. 하늘이 주목받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검고 뒤틀린 질투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하늘, 반드시 내 발목을 잡고 말겠어. 서연은 하늘을 완전히 무너뜨릴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하늘의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파괴적인 음모였다. 며칠 뒤 서연은 자신이 주치의를 맡고 있던 고위험군 만성질환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며 소란을 피웠다. 그 환자는 며칠 전 하늘이 당직이던 날 밤에 잠시 상태가 불안정했던 적이 있었다. 서연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강 선생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처치를 해서 환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내민 것은 하늘의 필체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당직 기록지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오인하여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마치 자신이 그 실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습하려 노력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하늘은 그 기록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위조였다. 하지만 당직 기록은 이미 서연의 손을 거쳐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후였다. 저는 그런 처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하늘은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치밀한 거짓말과 조작된 증거 앞에 하늘은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렸다. 환자의 가족들은 하늘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하늘의 의사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하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민주는 끝까지 하늘의 곁을 지켰다. 하늘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민주는 밤낮으로 병원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 의료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늘 역시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계략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CCTV 영상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고 다른 동료들은 서연의 눈치를 보며 하늘을 외면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하늘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내 꿈은, 내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걸까? 하늘은 자신의 작은 자취방 창가에 놓인 어머니가 선물해준 작은 그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한 마리 흑표범을 그린 그림이었다. 어릴 적 따돌림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하늘아, 너는 저 흑표범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란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기죽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늘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당일.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원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 그리고 법무팀 관계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 맞은편에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표정의 서연이 앉아 있었다. 먼저 서연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비된 연극을 하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늘의 의료 과실과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 제시될 때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하늘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하늘의 반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이는 그녀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위원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다급하게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잠시만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병원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됐다. 그것은 사건 당일 밤 서연이 당직실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희미한 모습과 잠시 후 하늘의 이름으로 된 당직 기록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서연의 행동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이어서 민준은 그날 밤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 중 일부가 서연의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후 그 책임을 하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정황 증거였다. 이것 보십시오. 박서연 선생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사가 할 행동입니까? 민준의 외침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하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심의에 들어갔고 며칠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서연의 모든 악행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강하늘은 모든 누명을 벗고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자신을 향했던 그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시선들, 그리고 서연의 뒤틀린 질투심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하늘의 옆에 섰다. 이제 다 끝났어, 하늘아. 정말 고생 많았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니야. 네 스스로가 강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선배님,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될까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지도 몰라. 세상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한 번 이겨냈고. 민준의 따뜻한 말에 하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예전의 강하늘이 아니었다. 며칠 뒤 하늘은 다시 수술 가운을 입고 환자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수간호사인 이수진과 마주쳤다. 이수진은 과거 하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하늘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강 선생,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은 이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나 화해보다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담담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은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K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피부색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차별의 대상이 아닌 실력과 헌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 어느 늦은 밤
당직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던 하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 인턴 의사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으로 서툰 한국말과 다른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했다. 하늘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늘의 말에 젊은 인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은 그 미소를 보며 과거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어머니의 그림 속 흑표범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하늘의 삶도 때로는 위태롭게 흔들리겠지만 결코 꺼지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희망찼다.